엡실론 S는 공기 중이라고 하니까 1이죠. 이때 거리의 제곱인데 거리에는 10cm. 그래서 10 곱하기에 cm는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에 자 전기의 심이 전하의 크기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되니까 하시게 되면 1.8 곱하기 10의 5승 볼트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4번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전압이 무엇이냐 누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전압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전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전압을 간단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말을 한다면 전기가 이동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일을 많이 했다? 아, 전압이 높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들어가 볼게요. Q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여 한일 W 주를 우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일 자체는 SI 단위에서 이제 우리는 줄이라고 말을 하고요. 전기량 일렉트릭 차지는 쿨롱이죠. 줄 퍼 쿨롱이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볼트는 어느 것과 같은가? 예, 1줄 퍼 쿨롱이죠. 자, 우리 25번 문제 보면 줄 퍼 쿨롱과 같은 단위는 그럼 볼트죠. 26번 보게 되면 일렉트릭 볼트를 우리는 이제 전자 볼트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E는 전기 하나, 즉 마이너스 전하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이죠. 곱하기에 볼트는 1볼트네요. 곱하게 되면 줄이라는 것이 이게. 그럼 이 전자 볼트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그거 곱하기 전압 1볼트 했더니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약간 은큼하게 나와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일까 착각을 하게 돼 있죠. 자 보게 되면 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하를 20cm 이동시키는데 400줄의 에너지를 소모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점 사이에 전위차가 100V이면 전하의 전기량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전위차 100V가 포인트인데 전위차 100V가 있다는 얘기는 일을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일을 한 게 얼마큼 했냐면 400줄에 일을 했대요. 20cm 이동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20cm 이동한 게 400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20cm를 자꾸 신경 쓰게 되면 이 문제가 풀리질 않죠. 다시 말씀드리면 20cm를 이동시킨 그 자체가 400줄의 일을 한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될 공식이 있는데 전압입니다. 전압의 정의를 보게 되면 전압은 Q 쿨롱이 이동해서 한일 W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때의 전기량 Q는 얼마냐? Q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전압과 자리를 바꿔요. 자꾸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전압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100V에 대해서 400줄을 일했다. 약분하게 되면 전기의 양은 4쿨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쿨롱의 전기량이 두 점 사이를 이동하여 12줄의 일을 했다고 하네요. 이때 전위차는 몇 볼트일까? 여러분 전위차는 Q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한일 W인데 이 쿨롱이 이동해서 12줄의 일을 했대요. 2분의 10이니까 답은 6볼트. 자, 2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역시 문제는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나와 있죠. 핵심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평등 전장 중에 4쿨롱의 전하를 전장의 방향과 반대로 10cm만큼 이동을 했대요. 그때 200줄이래요. 10cm 이동한 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그때 일을 얼마큼 했냐면 200줄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200줄 안에 이미
힘이 있으면 우리가 아령을 들었다 놨다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일했다 그래요? 운동했다 그래요? 운동이죠. 일 아니죠. 일이 되려면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힘과 거리, 뉴턴미터가 되면 그게 줄이라고요. 근데 10cm는 여기는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10cm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4쿨롱 이동해서 200주로 일을 했다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답을 보게 되면 4분의 200이니까 답은 간단하게 아주 산수 문제예요. 50볼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30번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전기차를 물어봤네요. 이 쿨롱의 전기량이 2점 사이를 이동하여 48주로 일을 했다. 이때 전기차는 이 쿨롱에 대해서 48주로 일을 했으니까 24볼트가 되는 거죠. 자, 31번 문제를 보십시다. 공기 중에서 전하로부터 3 곱하기 10의 7승 쿨롱이 10cm 떨어진 점에 전기차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3 곱하기 10의 7승 쿨롱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는 전하가 있는데 이 전하가 미치는 힘의 공간을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10c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러는 것이. 그럼 두 개의 전위의 위치 에너지의 차를 물어보는 건데 이때 전위 볼트는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이 실은 SR분의 Q가 됩니다. 즉 Q가 크면 클수록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커지지만 R과는 반비례 관계네요. 거리가 멀면 작아지네요. 우리 공식에 놓고 바로 그냥 계산을 해보도록 하게 되면 전위는 9 곱하기 10의 급승에 입실은 S는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1이죠. 아예 생략을 했고요. 자, 거리가 10cm래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2승분의 일렉트릭 차지 전하는 3 곱하기 10에서 7승이래요. 계산하게 되면 27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KS 단위계에서 유전속의 단위는 그랬습니다. 유전속의 단위는 쿨롱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전속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전기력선의 묶음이 있죠. 전하의 이동선을 가상으로 그린 선이 우리가 전기력선인데 그 전기력선의 묶음을 전기력선 속을 줄여서 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호는 이제 푸사이를 쓰고 단위는 쿨롱을 쓰는데 제가 여기다가 단위에 Q를 쓴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면 학문적으로는 이제 전기력선 속은 푸사이를 써라라고 되어는 있지만 푸사이를 거의 안 쓰고요. Q를 많이 씁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단위는 쿨롱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3번에 있는 내용들은 해설을 보시고 이제 다 외우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를 먼저 해결해 드리고 암기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전율의 단위는 그랬는데 유전율의 단위는 페라드 퍼 미터죠. 자, 그래서 유전율의 단위는 페라드 퍼 미터인데 볼트 퍼 미터, 쿨롱 퍼 스퀘어 미터, 헨리 퍼 미터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데 볼트 퍼 미터는 자, 오른쪽 해설을 좀 보시게 되면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장의 세기 또는 전개의 세기라고도 하는데 이 볼트 퍼 미터는 뉴턴 퍼 쿨롱과도 같지요. 다음은 전속 밀도인데 단위미터당 전기력선 속이 얼마나 많은데를 물어보는 것이 전속 밀도이죠. 단위는 쿨롱 퍼 스퀘어 미터 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율은 제 3장에서 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전기 자기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드신데 2장을 완료하시고 나면 그 전자계학이나 그다음에 전기력이나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일단은 헨리 퍼 미터가 투자율의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율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자, 축전기의 극판 사이에 유전체로서 어떤 물질을 넣을 때 정전 용량과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경우의 정전 용량의 비를 우리 유전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체의 유전율은 항상 1보다 크지요. 자, 우리 34번 문제를 보게 되면 MKS 단위계에서 전속의 밀도의 단위는
즉 전선 밀도 단위를 물어보는 거죠. 쿨롱 퍼 스퀘어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면 전압 밀도가 있는데요. 표면 전압 밀도가 있는데 내부에 대둔된 전선 밀도가 몇이네요. 여러분, 전하는 표면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부에 얼마예요? 내부에 없죠. 0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황당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내부에는 없습니다. 3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전선 밀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쿨롱 퍼 스퀘어 미터인데요. 자, 금속 평행판 사이의 두께 10cm,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놓고 두 평행판에 100V의 직류 전압을 가할 때 유전성 밀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6번은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전속 밀도는 전기 역선 속이 얼마나 많냐는 소리죠. 인구 밀도랑 본다면 단위 면적당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를 우리는 인구 밀도라고 말하죠. 전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전기 역선 속이 얼마나 많은데를 물어보는 거죠. 즉 이 전속 밀도를 이니셜을 우리가 D라고 한다면 이필론 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는 뭐냐면 유전율이죠. 자, 유전율이 뭐냐? 전기력선이 잘 통과하는 정도. 전기력선이 잘 통과해야지만 전속 밀도 높아지겠죠. 자, E는 뭐냐면 전기장의 세기, E 필드죠. 자, 전기장이 세워야지 전기력선이 많이 나오죠. 전기력선이 많이 나와야지 전속 밀도 높아지죠. 따라서 이 전속 밀도 D는 이필론 E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전개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는 우리 볼트 퍼 미터라고 말했는데,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자, 전위가 높으면 전개의 세기는 세지고 퍼 미터 거리가 멀면 작아지는 거예요. 자, 좀 어려워요. 자, 이 필드를 빼고 D분의 V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선 밀도는 입실론 D분의 V가 되는데, 이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S 제로와 입실론 S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진공이나 공기일 때는 입실론 S가 1이라고 했어요. 신경 쓸 게 별로 없는데 문제에서는 비유전율이 3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입실론 제로는 외워야 된다라고 전 타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얼마냐면 8.85 곱하기 10의 -12승 패러드 퍼 미터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전성밀 D는 8.85 곱하기 10의 -12승 곱하기에 비유전율 3 곱하기에 거리가 10cm래요. 그리고 10 곱하기에 cm는 10의 -2승분의, 자, 전압은 100V래요. 100입니다. 자, 계산기 눌러보시면 26.55 곱하기 10의 -9승 쿨롱 퍼 스퀘어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하실만하죠? 어렵지 않죠? 우리 그 개념 중에 쌍극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쌍극자가 무엇이냐면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은데 반대의 전하,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죠. 자, 반대의 전하를 갖는 쌍, 또는 양전하와 음전하를 띤 두 국이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는 이 쌍을 우리가 쌍이라고 이상하네요. 쌍극자 되겠습니다. 여기 37번 문제를 좀 볼까요? 유전체 내에서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 한 쌍의 전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쌍극자라고 말합니다. 자, 38번 문제를 좀 볼까요?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산소가 1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39번에 유전체 중 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이 유전체 유전율의 크기 순서를 보게 되면 모피나 유리나 운모, 무명, 면사, 목재, 호박 이런 순서대로 되거든요. 답을 찾게 되면 운모가 유전율이 가장 큽니다. 자, 우리 40번 문제를 좀 볼까요? 공기 중에서 라고 말했으면 비유전율이 1이구나 중에서 어느 거리를 두고 두 점전화 사이에 9.6톤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여기 비유전율이 1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4.8이 기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두 개 전화가 있는데
거기에 공기를 넣었을 때는 9.6이었는데 기름을 넣었대요. 그러면 작아지겠죠. 9.6은 아니죠. 1이었을 때 9.6이니까 4.8일 때 몇이냐? 비례식 쓰면 되죠. 그래서 4.8일 때는 몇이냐? 라고 본다면 2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과 비유전율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비례식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해볼까요? 비유전율이 9인데요. 진공이나 공기가 아니네요. 진공이나 공기였으면 1이었을 텐데 물질의 유전율은 약 얼마인가 했는데, 자, 우리 좀 기초부터 좀 보게 되면 유전율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전기력선이 얼마나 잘 통과할 수 있는데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가 있고,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패러드 퍼 미터인데, 입실론 SP 유전율이 9라고 문제 나와 있어요. 곱하기 9 하게 되면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패러드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했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다 했고요. 자, 우리 42번 문제를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하를 축적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소자가 무엇이냐? 콘덴서예요. 전기를 축적하는 작용하는 거 우리 콘덴서라고 합니다. 콘덴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일렉트릭 차지, 즉 전하를 축적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기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장치들은 사실은 아주 작아서 전기를 저장하는 그 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두법에 의해서 마이크로나 나노나 피코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래서 1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라는 말과 같고, 1 나노 페럿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 페럿과 같고, 1 피코 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43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전 유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비도체가 있는데요. 이 비도체에는 양 전기가, 즉 플러스 전기가 3개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3개 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흡이 나니까 둘이 막 달라붙어서 중성 상태에 있던 그 상태에, 즉 정기적인 상태가 없는 그때에 A도체를 옆에 가까이 대는 거예요. A도체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즉 양의 전기로 대전되어 있는 도체예요. 가까이 딱 됐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던 것들 중에서 이 플러스 도체 쪽으로 마이너스 전기가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A도체에는 B도체에 있었던 플러스 전기들을 밀어버린 거예요. 왜? 플러스는 미니까. 그래서 하나의 도체 내에서 두 개의 전기가 나눠지는 현상을 우리는 정전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 유도. 이게 정전 유도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텍스트를 좀 볼게요. 양 전하의 도체 A를 대전되지 않은 도체 B에 가까이 하면, 즉 중성 상태의 도체인 B 도체에 가까이 되게 되면 도체 B의 왼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 반대는 플러스 전하겠죠. 이것을 정전 유도로 하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흡이 나기 때문에 정전 유도에서는 늘 흡인력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전 유도에 의하여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다? 아니죠. 항상 흡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자, 4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은 콘덴서가 가지는 특성 및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전기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다. 직류 전류를 차단하고 교류 전류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공진이 있는데, 공진회를 이루어 어느 특정한 주파수만을 취급하거나 통과시키려는, 통화가 아니라 통과시키려는 곳, 이게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이 문제 중에 하나 틀린 것이 있는데 뭐냐면 상호 유도 작용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상호 유도의 특성이라는 것은, 자,
코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 공진이라는 내용 안 배웠거든요. 공진은 저희가 4장에서 교류회로 할 때 R과 C와 L의 관계에서 제가 공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4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정전 용량에 가장 적합한 것을 했는데 전기량 Q는 CV입니다. 저는 얘를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은 확 씹어 이렇게 부릅니다. 확 씹어. Q는 CV 확 씹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정전 용량이라 했으니까 C 알고 싶은 거죠. C 알고 싶으면 전압 V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확 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정전 용량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커야지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46번 문제를 보게 되면 3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에 1000V의 직류전압을 가할 때 축적되는 전기의 량 쿨롱은 몇 쿨롱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시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Q는 CV입니다. 자, 보게 되면 전기의 량 물어봤으니까 자, C 정전 용량이 얼마가 봤더니 3 마이크로 페럿이래요. 그러면 3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곱하기의 전압은 1000V라고 했으니까 10의 3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승에서 3승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3승이네요. 답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를 좀 보게 되면 같은 문제로서 전기의 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숫자는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1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 전기량은 전하량은 같은 말이에요. 일렉트릭 차지예요. 몇 쿨롱이가 있습니다. 자, 확시버 Q는 CV에서 자, C가 얼마인가 봤을 때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이래요. 1 곱하기 마이크로 10마이너스 6승 곱하기에 전압 V가 100V네요. 계산하게 되면 자, 100V는 10의 2승이죠. 마이너스 6승에서 2승 빼면 마이너스 4승이죠. 답은 암산 가능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이차 물어보고 있는데 콘덴서와 전기의 량 그리고 전이차 나왔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확시버입니다. 확시버 Q는 CV에서 V 알고 싶은 거네요. V 어떻게 알면 되나요? 전압의 V 알고 싶으면 정전 용량으로 Q를 나눠주면 되죠. 해볼게요. 자, 우리 정전 용량 C가 얼마인가 봤더니 0.02 마이크로 페럿이래요. 0.02 곱하기에 마이크로는 10-6승이죠. 그거 분의 전기량이 12 마이크로래요. 12 곱하기 10-6승 쿨롱이죠. 계산하시게 되면 10-6승, 10-6승 약분 되는 거니까 답은 600V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6주차 강의의 두 번째 교시를 끝내고요. 우리 한 10분간 휴식하셨다가 6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